이번 영상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합니다. 철학자 칼 포퍼는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재하는 순간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 동시에 문제의 경중을 떠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력은 현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많은 문제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 당사자가 개인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또 정부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문제 해결 당사자가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과 더불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문제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문제라는 단어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문제를 목표와 현재 상태의 차이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즉 원하는 미래의 모습과 현재 당면한 상황과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 차이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현재 나의 모든 상황에 100%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언가 이상을 발견하게 되고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정도는 바쁜 일을 뒤로하고 휴식을 취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나치게 목표 달성에만 몰두하면 삶이 참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쉬엄쉬엄 갈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한 달 내내, 1년 내내 쉬기만 할 수는 없을 노릇이죠. 휴식을 마친 우리는 무언가 또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도전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 또는 조직들이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표면에 나타난 피상적인 원인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배후에 숨겨진 진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고 대안을 찾아도 부분적인 해결책이 되거나 일시적인 방책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원인을 새로 다시 찾아야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를 인식할 때는 문제 뒤에 감춰진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소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숨겨진 원인을 찾고 진짜 문제를 정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급히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다 보면 문제 중에는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시급하지 않은 문제도 발견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문제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문제의 경중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되고 문제의 소유권이 외부에 있는 경우, 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외부 변수의 변화를 예측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게 됩니다. 앞서 문제 해결력이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새로운 문제를 제안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이상적인 상황을 상상하는 순간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정답 이외에 또 다른 새로운 정답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새로운 정답을 찾기 위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 사람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느냐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력은 바로 문제 해결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사고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디자인 사고, 알고리즘 사고, 딥러닝 사고입니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의미를 살펴보고 나중에 디자인 사고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사고는 사용자의 불편에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사용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문제를 재정의하고 이를 통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고 기법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내 문제처럼 공감하게 되면 결국 나의 문제가 되고 나의 관점에서 문제를 재정의할 수 있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사고는 알고리즘 사고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사고 기반의 논리적 사고 절차입니다. 여기서 컴퓨터 사고란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컴퓨팅 사고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컴퓨터 사고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사고란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앞선 디자인 사고 단계에서 공감을 통해 도출된 문제 해결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로 개발하기 위해 컴퓨터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논리적 절차, 즉 알고리즘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 딥러닝 사고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관점으로 새롭게 문제를 접근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장적 사고입니다. 확장적 사고란 발산적 사고 또는 확산적 사고라고도 합니다. 반대말은 수렴적 사고라고도 하는데요. 이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서 알고리즘 사고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제 해결의 결과물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접근하는 방법을 딥러닝 사고라고 말합니다. 바로 디자인 사고와 알고리즘 사고를 결합한 것이 딥러닝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